자, 파이썬 한번 설치해 볼게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할 예정이에요. 메모장. 여기 들어가 보세요. 자, 파이썬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됐고요. 뭐 그동안은 잘 안 썼어요. 근데 이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C 언어랑 연동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뜨기 시작했어요. 문법은 엄청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프로그램 일하기 하기 뭐 할 정도로 쉬워요. 거의 자바스크립트 가까워요. 얘도 스크립트 언어예요. 스크립트 언어. 요즘 나오는 언어는 전부 스크립트 언어인 것 같아요. 스크립트 언어는 대화식이 가능해요. 하나 글 던져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C나 자바는 컴파일 해서 메모리에 올려서 바이너리 코드가 전체적으로 다 존재해야 실행이 가능한데, 얘는 아니에요. 하나 던져주면, 대화를 던져주면 답이 와요. 얘네도 객체를 사용하는데 함수 기반이에요. 함수 기반. 자바스크립트처럼. 자바스크립트 객체 사용하는데 거의 함수 기반이죠. 프로그램 사용하는 건.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초등학교나 뭐 그런 너무 쉽다 보니까 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면서 현존하는 뭐 복잡한 내용들을 정말 몇 줄만 쓰면 다 되게 만들어 놨어요. 뭐 엑셀 연동하기 뭐 특이한 기능들 검색하면 뭐 몇 줄이면 다 돼요. 옛날에는 엄청 복잡한 라인들을 복사해서 코드에 넣는 게 일이었는데 얘 몇 줄이면 다 돼가지고 뜨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실무에서 파이썬을 쓰는 이유는 국가 프로젝트라는 것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내용을 강제로 넣게 만들어요. 니네 반드시 넣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넣으면 돈을 좀 더 줘요. 그래서 웹사이트 똑같이 만들었던 그냥 웹사이트도 인공지능 웹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면 돈을 더 주는데 붙여야죠. 맞잖아요. 빅데이터 웹사이트라고 하면 똑같은 사이트예요. 그런데 빅데이터 이용한 웹사이트라고 하면 돈을 두 배로 더 준다는데 해야죠. 그래서 웬만한 스타트업들이 초임들 뽑아가지고 할 줄 안다 그러면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몇 줄 쓰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파이썬 뭐 빅데이터 하는 데 가면 본인이 기본 역량이 부족하면 살아남기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웹사이트 만드는 데 가서 자기 기술을 키워놓으면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굶어 죽진 않는데, 이쪽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살아남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본인들 못 살아남아요. 외국에서 박사과정 받고 나오는 사람도 솔직히 정상적으로 못 살아남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굳이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가서 대화 나누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 웹사이트를 빨리 만들고 그걸로 돈 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충 우리나라 흐름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바 계열은 아주 뭐 난리예요. 자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난리예요. 근데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은 이상한 정책들이에요. 처리 뭐 이 사람들 왜 그런 정책을 내놨는지 알긴 하는데 결론은 뭘 택해도 다 이상한 정책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가장 핵심은 이게 유료화가 가장 자바의 유료화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 자바를 떠나야 되거든요. 나오는 정책은 자바를 떠나는 정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이슈인데, 오라클도 일반 업체에겐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 자기들 거 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 기본은 절대 유료화예요. 그냥 우리 이름만 써도 돈 내고 써라. 그런 마인드예요, 오라클은. 그래서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소송하고 있고요. 구글하고도 소송하고 있고요. 웬만한 업체들 다 소송하는데 진 적이 없어요. 오라클이 진 적이 없어요. MS가 져가지고, MS도 원래 자바 했었거든요. 제이샵이라고 자바 했었어요. 근데 소송에서 져서 이거 없어지고 C샵 내놨어요. 구글은 뭐 얘네는 원래 다양한 언어들을 해서, 그리고 이런 큰 회사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이미 완성해 놓은 회사들한테 사와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 정말 엄청난 벤처들 사온 것들이에요. 최근에 이슈된 거는 얘네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있잖아요. 마인크래프트 MS가 인수했어요. 뭐 다 인수해. 유명하다 싶으면. 페이스북 이전에 뭐 있었는데, 하여간 얘네들도 돈이 많으니까 이제 다 인수 전쟁에 들어왔어요. 마인크래프트 이거 얼마 주고 인수했을 것 같아요? 하도 유명해서 2조 주고 인수했대요. 근데 게임 정말 허접해 보이는데 하여간 2조 주고 인수했대요. 돈이 엄청 많은 회사라서 개발 안 해요. 그냥 인수해버려요. 회사 통째로. 그리고 자바 만든 사람 어느 날 가면 오라클 회사가 있어요. 둘이 맨날 어느 날 가면 구글 회사가 있고. 왜 그러냐면은 법정 둘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오라클이 불리하다 싶으면 오라클 만든 사람 인수하고요. 구글이 불리하다 싶으면 구글이 또 불러오고요. 이 사람도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오라클가 있으면은 오라클에 유리한 얘기만 다 해주고, 오라클이 맞다 그러고, 구글가 있으면 또 구글이 맞다 그러고, 거의 뭐 얘가 이겼다 소송할 때마다 바뀌는데 결국엔 오라클이 이겼어요. 오라클은 뭐 거의 지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예전에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있어요. 그 다음에 얘 오픈 소스여서 무료였거든요. 근데 자바도 이것도 오픈 소스여서 썬사 거예요. 썬사 무료였어요. 오라클이 그냥 인수해 버렸어요. MySQL 이용자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거의 뭐 검색해 보면 PHP, MySQL이에요. MySQL 엄청 많았어요. 오라클이 인수해 버려서 유료로 바꿨어요. 너무 말했지만 성능은 대충 쓰기에는 MySQL이 오라클보다 3배는 더 빨라요. 3배? 특정 데이터에서는 3배 더 빨라요. 훨씬 빨라요.
모든 데이터의 경우는 아니고 특정하고 일반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MySQL이 100% 훨씬 빨라요. 안전화가 문제지. 근데 크게 문제 안 돼요. 안전화가 크게 에러가 안 나요. 정말 중요한 데이터 아니면 게시판 글 남기고 뭐 그런 데이터에 안정화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수해 버렸어요. 이게 얘가 인수되니까 오픈 소스 진영에 뜨는 애가 마라DB, 마라 데이터베이스, 마라 데이터베이스가 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QLite 있어요. SQLite. 얘는 파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인데, 얘네들 우리 오라클 쓰면은 설치가 필요했죠. 설치한 다음에 처리했죠. 얘는 파일을 복사해서 쓰면 돼요. SQLite.exe 파일이 있어요. 걔를 복사하면 걔가 DB 역할을 해줘요. 허접해 보이는데 이거 허접하지 않아요. 이거 미군에서 만들었어요. 오라클 같은 복잡한 게 설치가 필요한 DB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운영체제 위존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복사하기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군에서 만들었는데, 퍼블릭 라이센스예요. 퍼블릭이 뭐예요? 니들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우린 얘기 안 하겠다. 사업 종료하면서 퍼블릭 라이센스로 종료했고요. 자, 그리고 얘 성능은 모바일에선 얘만 써요.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iOS, 아이폰, SQLite DB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SQLite도 이게 파일 기반이어가지고 자바 진영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진영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진영들이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진영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게 웹 세트잖아요. 근데 예전에 자바스크립트가 하던 일을 CSS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바가 하던 일을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바는 필요가 없어요. 이 자바스크립트 진영 애들은. 그래서 거의 뭐 요즘 신기술들만 가져다 쓰는 거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파생돼 가지고 노드 JS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노드 JS라는 게 있어요. 노드 JS. 그 다음에 GUI 부분, 화면 보여주는 부분을 뷰, 앵귤러, 그 다음에 리액, 나눠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아마 얘네가 페이스북, 뭐 얘네가 뭐 무슨 업체, 얘네는 뭐 무슨 업체, 뭐 그렇게 밀고 있는 것들이에요. GUI 부분은 이런 거, 서버 부분은 Node.js, 데이터베이스는 몽고DB. 예, 말했지만 넌커리예요. 자, 이 넌커리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통째로 DB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GUI도 변경이 돼요. 얘네들 주 작업이 그거예요. 화면을 동적으로 꾸미고 움직이게 막 꾸미고, 데이터의 값을 변경하면 GUI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데이터 뭐 대충 그렇게 몇 번 들어보시면, 계속 들으면 이해되실 거예요. 데이터의 값을 넣으면은, 자, 레드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레드에 true 넣으면 레드가 빨간색 때 GUI 빨간색 부분이 빨갛게 되고요. 펄스 하면 빨간불 꺼지고요. 그렇게 GUI를 만들어 놓으면, 변수에 값을 넣으면 아무 작업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화면을 만들어 줘요. 데이터 바인딩이라 그래요. 바인딩 작업이라 그래요. 얘네들의 핵심 기능이에요. 데이터 바인딩.
자, 넌커리 얘는 SQL 사용하지 않고 객체 모양으로 DB를 저장해 버리고 읽어올 때도 객체 쿼리로 SQL로 읽어오는 게 아니고 뭐로 읽어오겠어요? 선택자로 읽어와요. 자, 어떻게 찾느냐? 넌커리에서 파일 찾는 방법은 참고로만 아세요. 자, 이거 여기서 걔네들은 이 파일 하나가 C로 할까? 뭐 파일 하나가 키예요. 자, 모든 파일이 다 보면 경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파일의 경로는 이거 밑에 ec.sql이죠. 얘를 키로 저장해요. 이렇게 파일 경로랑 파일 이름을 키로. 그럼 이 파일 안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키를 통해 찾은 데이터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파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파일이 틀이 아니에요. 선택자로 값을 읽어올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데이터. 그래서 이 파일 안에 뭐가 있겠어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이슨이 들어있어요. 제이슨이 뭐라 그랬어요? 자바스크립트 객체라 그랬죠?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들어있어요. 그럼 걔를 바로 변수에 넣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객체가 된 거예요. 어떤 객체? 만약에 사람 정보를 담고 있으면 사람 정보 객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 데이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제이슨 구조로 배열로 뭐 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엔 제이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이슨을 읽고 와서 변수에 넣으면 끝나고 작업 끝이에요. 얘 장점은 데이터 삽입 삭제가 정말 용이해요. 자, 자세한 건 거기까지. 옛날엔 넌커리도 가르쳐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요즘은 안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가서 하세요. 하나만 잘하면 나머지는 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요즘 흐름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뽑는 데 보면 어떻게 뽑냐면은 자바 계열, 자바, JSP, 스프링. 여기에 여러분들 가셔서 몰라요. 이것저것 다 하면은 바보 돼요. 초임 때. 내 지금 졸업한 애들 수많은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딴 쪽 하고 있는 애들은 나중에 이직할 때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이쪽으로 가셔야지 갈 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네, 막상 이거 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실무 가면 이거 안 해요. 특히 초임은 이거 하는데 찾기도 쉽지 않아요. JSP, PHP, ASP, 단넷이라 그러는데 이게 전부 웹이에요. 웹. JSP 그 중에 우리 JSP 하는 거고요. 초임 경력자들은 얘네들 안 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ASP는 계속 하시던 분은 하시는데 그래도 경력자들은 안 해요. JSP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막상 해보면 크게 차이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귀찮으니까. 어차피 초임들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 연봉이 10개 하면 10배 늘어날 줄 아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JSP만 하는 사람이 10배 나중에 돈을 벌 확률이 높아요. 여러 개 하면 본인 연봉이 깎이는 거예요. 초임들 와서 면접 보면은 한 1, 2년 차, 4년 차만 돼도 나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아요. 막 자랑을 해요. 그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연봉 깎는 일이에요. 깎는 일. 오, 그러게? 그래, 그럼 이 사람들 대충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런 인력들 많아요. 그냥 프리랜서 한 달 시키는 것만큼 작업 결과가 안 나와요. 이거 100%예요. 시켜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만 JSP만 할 수 없을 거예요. 취업하고 나면. 왜냐면 경력자들이 뒤에
뭐 조그만 회사면 몰라요. 조그만 회사는 틀이 안 잡혀 있어서 아예 안 가는 게 초임 때는 안 가는 게 좋아요. 틀은 사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수가 없는 게 더 나아요. 사수는 없는 게 나아요. 뭐 초임들이 뭐 사수가 있어서 배우고 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사수는 없는 게 나아요. 그냥 동료가 있으면 좀 낫지 사수는 없는 게 나아요. 이건 100%예요. 사수한테 배우고 사수한테 가르쳐주는 사수는 아마 2, 3주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인수인계하고 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 아는 수준으로 만들면 되고, 그래서 틀이 잡힌 회사들은 어차피 코드가 잘 돼 있어서 그냥 코드 보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JSP는 어차피 다른 프로그램들 많아서 그냥 시키면 뭐 금방금방 나와서 해주는데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JSP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누가 하겠어요? 초임들이에요, 초임들. 프로그램 처음 한 사람들. 뭐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뭐 한 50% 얘기하는 거예요. 50%. PHP, ASP. 이것도 아셔야 돼요. PHP, ASP. 대충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JSP는 뭐라 그랬어요? 웹 서버 단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웹페이지 만드는. PHP, ASP도 만드는 앤데 진영이 달라요. 진영이. JSP는 오라클. PHP는 회사가 오라클이라고요. 오라클. PHP는 오픈 진영이에요. 오픈소스 진영. ASP는 마이크로소프트 MS 제품이에요. 얘는 C샵이란 언어로 만들었고요. PHP는 C 언어 기반이에요. 근데 말이 C 언어지가 너무 달라서. JSP는 뭐 기반이라고요? 자바 기반이에요. 자바로 짜는 거야. 웹을. 얘는 웹을 C 언어로 짜는 거고, ASP는 C샵으로 짜는 거고. 파이썬도 있어요. 파이썬. 이거 장고 많이 쓰더라고요. 장고. 이거보다 더 낮은 부분 있는데 이렇게 잘 안 써요. 장고 많이 써요. 파이썬도 있는데 그거 가면은 초임 뭐 프로그램 모르는 회사가 초임을 뽑아 놓으면 초임한테 일을 맡겨요. 그럼 초임이 3개 중에 4개 중에 뭐로 짜겠어요? 말했잖아요. 파이썬이 제일 쉽고 간단하다고. 이걸로 짜버려요. 이 초임 없어지면 새로운 초임이 오지, 경력자가 파이썬 오려면 아마 파이썬으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럴 거거든요. 뭐 쓰레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잘 만들어도 쓰레기가 될 확률이 거의 절반 이상인데,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PHP 뭐 이거 전산 쪽으로 자리 그냥 눌러 앉으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곳에 오래 있고 싶다. PHP 해가지고 그냥 회사 하나에 사이트 관리하는 직종으로 들어가서 앉기에는 PHP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잘하면 단가가 낮지 않아요. 한 군데 눌러 있어도 단가가 낮진 않아요. 프로그램 쪽은 본인이 뭐 사이트 하나 관리할 수 있고 만들고 붙여주고 원하는 거 해줄 수 있으면은 그 회사에서 절대 안 잘려요. 심지어 사장이 바뀌어도 프로그래머는 안 바뀌어요.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뭐 하고요. 되도록 JSP 하되 일 없으면 딴 거 하세요. 초임 때는 한 2, 3년 차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JSP 하나, PHP 하나, ASP 하나. 2, 3년 정도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이후에 다시 시작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뭐 말했지만 단가는 JSP가 많이 받진 않아요. 오히려 안 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후배도 듣도 보도 못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얘도 고민이야. 왜냐면 이거 쓰는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이 회사 말고 쓰는 데가 없어. 그래서 맨날 매해 고민이에요. 요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른 회사 가서 잡아야지. 회사에서 잡아요. 연봉을 2배로 준대요. 그냥 있어요. 제일 많이 받아요. 지금 그 회사 안 망하면 계속 나갈 때마다 연봉을 올려주고 매해 연봉을 올려주고 있어. 그래서 뭐 이걸 아무리 잘한다 그래서 연봉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걸 아무리 잘 시장 수요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성격인데 한 군데 오래 있어서 사이트만 관리하면 다른 쪽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쪽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개발이 끝나면 옮겨 다녀요. 자, 서울에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일을 지방에서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 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취업하나 지방에 취업하나 어차피 지방 가 있을 확률이 프로그래머라면, 지방 안 가 있으면 본인 프로그래머로 취업한 게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다 이 얘기하면 뭐 정말 전산직이나 뭐 그런 걸로 취업했을 확률이 높아요. 전국을 안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개발 만들어도 국가가 프로젝트 빼고는 6개월 이상 넘어가면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근데 개인 회사에서 그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할 만한 개인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삼성, LG 뭐 대기업 말고는 없어요. 자, 보세요. 6개월 한다고 봐요. 프로그램 한 명 들어가나요? 한 10명만 들어간다고, 디자인 뭐 잡다한 거 다 해서 영업 다 해서 10명만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한 명에 초임 나오면 모르겠지만 절반은 초임이겠지만 한 5명 정도는, 절반은 고급이겠죠. 그럼 최소한 500 이상일 거 아니에요. 월 최소한. 이게 얼마예요? 대충 계산해도 6, 5, 30, 3천에 1인당 3천이니까 5명이면 3, 50 하면 거의 2억 가까이 되잖아요. 급여만. 근데 급여는 전체 프로젝트의 30%를 차지해요. 그럼 이게 2억이면 나머지 얼마라는 얘기예요? 6억, 8억 그렇다고요. 일반 회사에서 못해요. 8억 들여서 어떻게 만들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연락 빡세요. 거의 자리에서 앉아서 일하는 직종도 있는데, 앉아서 일하는 직종은 오히려 더 빡세요. 돌아다니는 직종이 덜 빡세요. 왜냐면 내 주위에 공무원들이 연락 많거든요. 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에요. 근데 나 노는 걸 맨날 밤새 일해. 친구들도 전부 공무원 하다 때려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전국 돌아다니는 건 초임들은 한 군데에 있어서 일하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회사 없어요. 공무원들도 전국을 돌아다녀요. 정말 뭐 절반 이상은. 아닌 직종도 있겠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직종들은 대부분 전국을 돌아다녀요. 일반 교육 관련된 공무원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4년에 한 번씩 이동해요. 지역을 아예 바꿔버려요. 근데 공무원들은 한 4년에 한 번씩 완전 지역을 바꿔버려요. 근데 프로그램 당연히 전국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 안 돌아다니는 업종은 본인이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관리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취업은 서울 본인 지방 사람들이, 천안 사람이 서울로 취업하면 천안에 파견 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왜냐면은 경력자들 지방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안 가요. 그냥 다른 회사 가버려요. 다른 회사 오라는 데 많은데 굳이 내가 지방을 왜 파견해?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요. 초임 뽑는 회사들은.
대부분. 경력자 1,000원 간다 그러면 절대 안 가요. 못 구해요. 그냥 앉아서 모셔가도 지원자 0명이에요. 사이트 가봐요. 경력자들 뽑는데 가봐요. 초임 뽑는데 200명, 300명 몰려 있어요. 경력자 뽑는데 항상 0명이에요. 아이고. 자, 그래서 서울에 지원해도 1,000원에 파견 나온 애들이 보면 뭐 대부분이에요. 한 2, 30%는 그래요. 1,000원에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초임 뽑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잘 가면은 배울 게 별로 없는 이유가, 일 못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일 못한 사람이나 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50% 정도만 되면 그렇다 친다고요. 그래서 걱정 말고, 지방에 천안에서 일하고 싶어요. 스스로 좌천하는 거예요. 집 앞에서 일하고 싶어요. 스스로 좌천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울에 붙어 있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초임은 어차피 뭐 딴 거 할 수, JSP로 간다 그래도 딴 거 시키고요. 그리고 리눅스 깔게 시켜요. 귀찮으니까. 근데 몇몇 잘못 알고 있는 초임들은 가기 전에 실무에서 이런 거 많이 쓴대. 많이 쓰긴 뭘 많이 써요. 초임들한테 많이 시키는 거지. 많이 쓰니까 많이 하긴 하겠지만, 이거 미리 공부하고 갈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어차피 JSP 한다고 해서 JSP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로 밀려났으면 그냥 하면 돼요.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공부하면 되죠. 돈 받고. 다 도움이 돼요. 어차피 JSP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돈 받고 앉아있고. 멘탈이 중요해요. 말했지만 주위에서 못한다고, 리눅스 다른 사람들 가면 1시간에 까는데 본인은 한 달에 깔고 있을 거예요. 이거 리눅스 윈도우즈 설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1시간에 깔고 있을 텐데 본인은 한 달에 깔고 있을 거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나도 한 달에 깔았어요. 초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가 안 돼요. 윈도우즈는 뭐 문제가 안 발생하면 얘도 리눅스도 1시간이면 깔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은 처리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멘탈이 중요한 거예요. 시킨 놈이 어떻게 하겠죠. 나는 그냥 열심히 설치 한 달 동안, 안 되네? 지우고 설치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이거 못 버티는 사람들이 경험상 70% 가까이 돼요. 튕겨 나와요. 한 달간 리눅스 깔다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몰라도 버티는 거라고요. 버티는 거. 나가라 그럴 때까지. 3달 버티고 나가라 그러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사회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못한다고 나가면은 답 없는 거예요. 딴 데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으라고 해서 종종 놀러 오는 애 있어요. 힘들게 배운 애들은 놀러 오더라고요. 놀러 오는 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가서 한 달간 리눅스 깔다가 얘 나가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하고 나갔대요. 다른 회사 가서 면접 봐서 거기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첫날에 가서 리눅스 설치하라고. 그래서 두 번째 가는 회사에서 2주 동안, 여기서 한 달 동안 설치하고 도망 나와서 여기 가서 2주 동안 깔았대요. 그래서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고 다음 회사 갔더니만 거기도 리눅스를 설치하라고. 여기서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설치했대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다 우와, 인재가 왔다고. 싫어요. 나도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프로그램 할 때는 쫓겨난 적도 있어요. 쫓겨난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한 2-3번 쫓겨나니까 한 4-5번째는 쫓겨날 일이 없어요. 참고 견디는 게 일인 거예요. 이거 멘탈이 중요한 것 같은.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봐서 아는 게, 정말 자리에서 물도 못 먹으러 가요. 왜냐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 1시간에 까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째 깔고 있어. 그럼 멘탈이 나간다고요.
물 먹으러 가기도 힘들고요. 무슨 얘기만 해도 내 욕하는 것처럼 들리고. 자, 취업하기 전에는 정말 회사를 취업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취업하고 나서는 칼퇴근하시는 게 맞아요, 솔직히. 자기 건강 관리하고 그 회사에서 살아남는다고 본인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관리 그렇게 해서 몸이 상하면 회사도 손해고 본인도 손해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JSP, PHP, ASP 면접 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PHP 할 줄 아세요? 뭐라고 답할 거예요? 면접도 답하는 요령 제가 맨날 설명해 드려요. PHP 할 줄 아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뭐라고 몰라, 해본 적 없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몰라요. 하면 끝인가요? 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끝인가요? 저 JSP는 해봤는데, 지푸라기를 잡아야죠. JSP 비슷한 건데 JSP를 해봤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던데, 뭐 JSP 기반으로 공부하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대질문하세요. 대질문. 뭐 막히는 게 있으면 대질문하세요. 이런 형태로 거의 다 통해요. 실무자는 아는 사람은 통해요. 모르는 사람은 불안해하죠. 뽑아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모르는 사람이 면접 보는 데는 안 가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면접 가서 뭐 거짓말 해봐야 본인만 고생해. 갈 데가 많은데 명확하게 얘기해야 맞는 회사인지 판별해요.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데 열심히 할 테니까 뽑아달라, 뽑는 회사 연락 많아요. 저번에 와서 얘기한 애도 거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프로그램 하나도 못해요. 명확하게 하면 갈 데는 언제든지 있어요. 자신 있게 명확하게 얘기해야. 말했지만 일 시켰는데 한 달 걸릴 걸 예상하고 시켰겠죠. 리눅스 깔라고 한 달 걸릴 수 있겠구나. 왜냐면 그런 인간들이 많았으니까. 한 시간에 하는데 한 달씩 까는 인간이 많았으니까 걸렸나 보다.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나가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딴 놈 뽑아봐야 똑같으니까. 또 한 달 동안 리눅스 까는 걸 지켜봐야 돼. 이 사람 나가면. 그냥 한 달에 완성했으면 그 사람 그냥 쓰는 게 낫잖아요. 버티라고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운동하세요. 자, JSP 위주로 하되 취업하되 안 되면 아무데나 다 가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 2년 있다가 얘만 한 회사 가더라도 프로젝트 옮겨 다니는 프로그램 회사라면 언젠간 이쪽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집 앞에 다니려 하지 마세요. 서울로 가야 집 앞에 다닐 수 있어요. 제 경우상 그래요. 집 앞에 가면, 바로 집 앞에서 가면은, 말했잖아요. 자천된 사람들이 오는 데라서 직접 오는 애들은 취급 안 해요. 실력자로 취급도 안 하고 연봉도 안 쳐주고. 서울에 가서 파견 나와서 천안 와 있으면 헐, 급이 다르잖아요. 종류가 다르다고요. 차이 엄청나요. 본인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 간 회사에서 연봉 많이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뭐 이 작업을 거쳐 한 달 동안 리눅스 까는 걸 본 사람한테 연봉을 많이 주겠어요? 본인들 가서 그 회사에서 삽질만 열심히 할 처음 가는 회사에선 삽질만 할 텐데 연봉을 많이 주겠어요? 경력을 살려서 딴 데 이직해야 연봉을 많이 줘요. 자, 그래서 한 군데 돌아다니는, 어차피 서울 가면 개발자면 돌아다녀요. 공무원 돼도 열나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뭘 집 앞에 취업하려고 난리예요. 아무데나 가시고요. JSP 가되 아무거나 하세요. 자, 그리고 회사는 좀 잘 정해요. 저 예전에 검색, 네이버에, 구글에 검색, 거기 로그인해서 뭐 길게 보지 마요. 평점만 딱 봐요. 읽어봐야 시간 낭비지. 평점만 딱 봐요. 그래서 2.2 예전에 2.5 이상만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2.5 이상 회사가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 2.3만 넘어도 그냥, 아니 좀 초반에는 2.5 정도, 2.5 이상만 가고요. 차후에는 그냥 다 가세요. 아무데나. 그리고 오라는 회사는 그냥 가세요. 뭐 여기저기 고르고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가서
이상한 회사를 맛봐야 좋은 회사에서 안 나가요. 나 연락 좋은 회사 다닌 적 있는데 잘 초임 때였어요. 잘 모르니까 원래 회사는 이런가 보다. 저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저 서울에서 맨 처음에 강의 시작했거든요. 원래 강사는 다 이런가 보다. 집이 대전이어서 대전에 티오가 있길래 갔다가 지옥을 맛보고 왔어요. 지옥을 맛보고 울산 급해서 울산 갔다가 천안은 제 집이 대전이니까 서울이나 천안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천안이 더 낫지. 여기 잠깐 찍고 가려고 갔다가 여기 사람을 못 구해서 왜냐면 지방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강사를 잘 못, 지방이라서 또 못 구하나 봐요.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학원에서 원장님 밑으로 제일 오래 있었어요. 풀인데 프리랜서인데 제일 오래 있었어요. 정규직 있는 사람들은 다 금방 나가요. 오래 못 버텨요. 정규로 있으면 오래 못 버텨요. 프리로 있어야 오래 버티지. 저를 보면서 저는 이 사실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정규로 일하면 카운터나 뭐 이쪽 사람들은 한 달에 10명씩 바뀌어요.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그러다 자리 잡히면 그 사람이 1년 버텨요. 초임들이니까. 카운터나 뭐 그런 쪽에 초임들이지. 경력자들 잘 없어요. 경력자들 거의. 경력 쌓아서 다른 쪽으로 이직하죠. 이쪽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초임 뽑는 회사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학력, 실력, 경력 뭐 그런 거 연락 따져서 경력처럼 뽑는 회사들. 그런 회사 여러분들 가기 어려워요.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만 갈 수 있어요. 열심히 했을 경우에. 아니면은 그냥 가서 몸으로 때우시면 돼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신 분들 학사 따라하는 4년제 따라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프로젝트 나가면 뭐 나도 그런 적이 있고 나 처음 때도 나도 지방대여서 서울 가서 프로젝트 바뀔 때마다 팀장한테 가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팀장이 얘기해요. 이 사람은 왜 지방대인데 왜 뽑았냐고 얘기해요. 안 그런 적 없어요. 네 군데 돌아다니. 요즘은 뭐 안 할지 모르지만 저 땐 그랬어요. 그래서 팀장이 설명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필요해서 뽑았다고. 그런 얘기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고졸 잘하던 애들 회사 쉬는 시간이네요. 쉬었다 합시다.